새벽에 부엌은 오늘도 같은 풍경이었다. 밥솥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전기포트가 끓는 소리를 내며 방안을 데웠다. 은주는 식탁에 반찬을 놓고 젓가락을 가지런히 정리했다. 습관처럼 반찬을 4가지 올려두지만 사실 둘만 먹는 식사였다. 기석은 식탁에 앉지도 않고 서류 가방을 챙겼다. 당신 아침은 먹고 가요. 은주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기석의 대답은 짧았다. 배 안 고파. 나 먼저 간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부엌에 메아리 쳤다. 은주는 잠시 멈춰서서 아직 김이 남은 국을 바라봤다. 그릇 위로 떨어진 김이 사라지듯 마음속 온기도 희미해졌다. 그녀는 주방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결혼 15년. 그 긴 세월 동안 대화는 줄고 침묵만 늘어났다. 예전에는 하루라도 안 보면 보고 싶었는데 이젠 하루를 함께 있어도 낯설었다. 은주는 냉장고 문을 열고 기석이 좋아하던 반찬통을 꺼냈다. 그 안엔 이미 상한 나물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버리며 중얼거렸다. 이젠 진짜 다 식었네. 밤이 되자 집은 적막했다. 기석은 퇴근 후에도 말이 없었다. TV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서 그래. 기석은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은주의 마음속엔 공허가 쌓였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오래된 결혼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활짝 웃고 있었다. 그때의 자신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밤 11시 은주는 서랍을 열었다. 하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오랫동안 쓰지 않은 펜으로 종이를 펼쳤다. 이혼 신청서. 그 단어 위에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이젠 나도 좀 쉬고 싶어요. 그녀는 서류를 조용히 접어 식탁 위에 올려뒀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봤다. 기석이 들어와 그것을 발견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 후 그는 짧게 말했다. 너도 힘들었잖아. 그 말이 그들의 결혼을 끝낸 마지막 문장이었다. 밤이 깊자 집안은 고요했다. 기석은 퇴근 후 말없이 거실로 들어와 넥타이를 푼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 글씨는 깔끔했고 결심은 조용했다. 이혼 신청서. 기석은 잠시 그 글자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다. 은주는 방 문 앞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엔 말 대신 한숨이 있었다. 은주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 나도 좀 쉬고 싶어요. 기석은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반지를 돌리다 이내 빼냈다. 탁자 위로 반지가 떨어지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 소리 하나로 긴 세월이 마감됐다. 서류를 다시 접은 기석은 담배를 꺼내려다 멈췄다. 대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결혼의 마지막 온기가 흩어졌다. 은주는 방 안으로 돌아와 불을 껐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에 비친 그림자가 낯설게 흔들렸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안고 중얼거렸다.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 그 말은 자기 위로 같았고 동시에 작별 인사 같았다. 새벽녘 부엌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이제 이 집엔 우리라는 단어가 더는 없다는 걸. 아침이 되자 기석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다. 현관문이 닫히고 난 뒤에도 은주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가방을 맨 어깨가 낮게 떨어져 있었다. 그 뒷모습이 서글퍼 보였지만
그마저도 멀어졌다. 은주는 조용히 현관을 닫고 부엌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식탁 위엔 아직 식지 않은 밥 한 공기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어 한 입을 떴지만 밥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비는 마치 지난 세월의 미련을 씻어내리듯 조용했다. 은주는 부엌 창문을 닫고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다. 벽에 걸린 사진 속 두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떼어내어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었다. 이제 그만 괜찮아. 그 말은 누구에게 한 건지 알 수 없었다. 문을 나서며 그녀는 한 번 더 돌아봤다. 텅 빈 거실, 조용한 공기, 남겨진 반지 하나. 그곳엔 여전히 따뜻함의 잔향이 남아 있었지만 이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온기였다. 이혼 후 은주는 허름한 원룸으로 이사했다. 낡은 벽지엔 오래된 얼룩이 남아 있었고 창문은 겨울바람이 스며들었다. 냉장고 위엔 작은 TV 하나, 그리고 벽엔 걸 시계조차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진 않네. 스스로 중얼거렸지만 그 말엔 확신이 없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면 그녀는 자동으로 몸을 일으켰다. 식당 주방으로 향하는 골목길은 아직 어두웠다. 길가의 상점 셔터가 절반쯤 닫혀 있었고 빵집에서 새어나오는 고소한 냄새가 희미하게 퍼졌다. 이 냄새 맡으면 좀 괜찮은데. 그녀는 스스로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다. 식당 주방은 늘 뜨겁고 바빴다. 커다란 솥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뜨거운 기름이 튀는 소리가 이어졌다. 은주는 하루 종일 손을 움직였다. 쌀을 씻고 국을 데우고 김을 싸고 설거지를 했다. 손끝은 물에 불어 흰 주름이 졌지만 그게 오히려 마음을 덮어주는 것 같았다. 손을 쉴 틈이 없으면 생각도 덜 났으니까. 퇴근 후 은주는 좁은 방으로 돌아왔다. 전등 불빛은 희미했고 커튼 사이로 해가 조금 남아 있었다. 그녀는 전기밥솥을 열었다. 밥 냄새가 퍼지자 잠깐의 따뜻함이 밀려왔다. 습관처럼 밥을 2그릇 퍼담았다. 그리고 멈칫했다. 아, 나 혼자지. 그녀는 한 그릇을 덜어내며 웃었다. 내가 아직도 이러네. 식탁 위엔 라디오 하나가 있었다. 은주는 밥을 먹으며 라디오를 켰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숟가락을 멈추고 잠시 귀를 기울였다. 괜찮다. 그 말을 따라 중얼거렸지만 눈가가 뜨거워졌다. 창문 밖엔 밤비가 내리고 조용히 흘러내리는 빗소리가 마음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녀는 젖은 수건으로 식탁을 닦고 라디오를 껐다. 방 안이 조용해지자 이상하게 더 외로워졌다. 은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오래전 기억들이 스쳤다. 기석이 웃으며 건네던 커피잔, 함께 보던 영화, 사소한 농담들. 그 모든 장면이 꿈처럼 멀어졌다. 은주는 베개를 끌어안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래도 잘 살 거야. 작은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마음은 조금 단단해졌다. 기석의 하루는 도로 위에서 시작되고 도로 위에서 끝났다. 화물 트럭의 엔진 소리가 유일한 대화였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사람들의 사연이 하루의 배경음이었다. 이혼 후에도 그 사람을 잊지 못하겠어요. 그 문장이 흘러나오는 순간 그는 볼륨을 줄였다. 창문 밖에는 가로등이 지나갈 때마다 빛이 얼굴에 스쳐갔다. 그 빛은 짧게 머물렀다가 사라졌다. 마치 은주와의 시간처럼. 휴게소에 도착하자 그는 트럭을 세우고 라면을 끓였다. 김이 피어오르는 그릇을 보며 잠시 생각했다.
이 사람은 지금 뭐 먹고 있을까? 그 생각이 너무 낯설어 잠시 웃음이 났다. 하지만 곧바로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다. 은주는 요리할 때마다 반찬을 나누던 사람이었다. 당신 이건 많이 먹어요. 몸에 좋아. 그녀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기석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삼켰다. 뜨거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이상하게 쓰라렸다. 밤이 되면 더 조용해졌다. 트럭 조수석에는 담배 한 갑과 반쯤 먹은 커피가 있었다. 그는 휴대폰 연락처를 열었다. 그곳엔 이제 은주라는 이름이 없었다. 지워버린 건 자신인데 지운 뒤에도 자꾸 떠오르는 건 이상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 여자는 좋은 사람이었지. 그 말이 공기 중에 퍼지고 차 안의 조명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기석은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게 눈이 감기지 않았다. 라디오에서는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다. 당신은 요즘 어떤 꿈을 꾸시나요? 그 질문에 대답하듯 그는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은주가 서 있었다. 환하게 웃으며 늦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던 그 모습. 그는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눈을 떴을 때 차창 밖엔 새벽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그는 시동을 걸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는 진짜 보내야지.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가가 뜨거워졌다. 3년이라는 시간은 길지도 짧지도 않았다. 서로를 잊었다고 생각할 즈음 인연은 뜻밖의 장소에서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은주는 친구의 장례식장에 왔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향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다. 그녀는 조문을 마치고 복도로 걸어 나왔다. 그때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기석이었다. 머리엔 희끗한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어깨는 예전보다 좁아져 있었다. 그는 손에 국화를 들고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다. 서로의 시선이 닿는 순간 공기가 멈춘 듯했다. 은주는 숨을 고르며 말을 꺼냈다. 오랜만이에요. 기석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러게요. 잘 지냈어요? 그 한마디에 지난 세월이 스쳤다. 은주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가 흔들렸다. 그럭저럭요. 여전하시네요. 이젠 나이 먹었죠. 당신도 많이 변했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마음속엔 수천 마디가 맴돌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복도 창가에 서서 장례식장의 하얀 국화를 바라봤다. 그 향기 속에 섞인 건 슬픔인지 미련인지 알 수 없었다. 은주는 손에 들고 있던 검은 가방 끈을 꼭 쥐었다. 그땐 고마웠어요. 나 잡아줬으면 미워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기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내가 잡았어야 했죠.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엔 지난 3년의 후회가 모두 담겨 있었다. 둘은 동시에 눈을 피했다.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사람들의 발소리가 이어졌다. 그들은 자연스레 다른 방향으로 걸었다. 하지만 몇 걸음 떼지 않아 은주는 뒤돌아봤다. 기석도 같은 순간 뒤를 돌아봤다. 눈이 마주쳤지만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은주는 손끝이 떨렸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몰라.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눈가에 번진 화장, 입술 끝에 남은 미소, 모두 오늘 하루 동안의 감정을 감추려 애쓴 흔적 같았다. 은주는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가로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괜히 반갑더라. 참 이상하지.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차창 밖에는 빗방울이 흩날렸다. 그녀의 마음은 오랜만에 따뜻했다. 아픈 온기였지만 분명한 온기였다. 그날 이후 은주는 며칠 동안 마음이 뒤숭숭했다. 그저 스쳐간 인연이라 생각하려 해도 장례식장에서 마주친 기석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의 눈가 주름, 손에 굳은 살, 그리고 마지막 미소. 그 모든 게 오래전 기억을 건드렸다. 그날 밤 은주는 친구와 포장마차에 앉았다. 빗방울이 천막 위로 떨어지고 가로등 불빛이 반쯤 번졌다. 소주잔을 기울이던 친구가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멍하니 있어? 어디 아파? 은주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그냥 옛날 생각 좀 났어요. 남편 생각? 이젠 남편 아니죠. 말끝이 떨렸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잔을 들어 마셨다. 술이 목으로 넘어갈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엔 오래된 문이 하나씩 열렸다. 은주는 손바닥으로 눈가를 닦았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달라졌을까? 그녀는 자문했다. 그 질문의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답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두려웠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잔을 내려놨다. 잔 속에 비친 네온 사인이 흐려졌다. 같은 시간 도시 반대편에서 기석도 혼자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허름한 선술집 구석자리. 그는 손에 쥔 잔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한 모금 삼켰다. 그 여자는 좋은 사람이었지. 혼잣말처럼 내뱉은 그 말은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지금은 늦었지만 그때는 왜 그리 말이 어려웠을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됐는데. 그는 술잔을 내려놓았다. 기석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천천히 두드렸다. 그 리듬은 은주의 이름처럼 들렸다. 은주, 은주. 그는 고개를 들어 창문 밖을 봤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빗물이 고여 작은 웅덩이가 생겼다. 그 속에는 어릴 적 두 사람이 함께 걷던 골목이 비쳤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땐 왜 몰랐을까? 짧은 한숨이 길게 이어졌다. 은주도 같은 밤 집 창가에 앉아 있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 물줄기를 손끝으로 따라 그리며 중얼거렸다. 그 사람, 이제 괜찮을까? 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위로가 느껴졌다. 그녀는 창문을 닫고 조용히 불을 껐다. 기석도 은주도 서로 모르는 곳에서 같은 시간에 눈을 감았다. 그들의 꿈속엔 여전히 함께 있던 시절의 식탁이 있었다. 며칠 뒤 은주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같이 일하던 주방 동료가 말했다. 은주 씨, 그 사람 알죠? 기석 씨 병원에 있다네요.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놓쳤다. 병원에요? 응, 교통사고 났다던데. 크게 다친 건 아니고 입원 중이래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텅 비었다. 일이 끝난 뒤 그녀는 그대로 버스에 올랐다.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얼굴일까? 그 생각 하나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그녀는 천천히 병실 번호를 확인하며 걸었다. 302호. 문 앞에 다다르자 심장이 세게 뛰었다.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기를 여러 번. 괜히 온 걸까? 그때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웃음이었다. 그녀는 순간 멈췄다.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다. 기석이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다.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과일을 깎으며 밝게 웃고 있었다. 기석도 웃었다. 그 웃음은 편안했고 따뜻했다. 은주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손에 힘이 빠져 가방끈이 흘러내렸다. 가슴이 조여왔지만
이상하게 미움은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 잘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다.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다.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저 복도 끝까지 천천히 걸었다. 발소리가 길게 울렸다. 창가에 서서 숨을 고르자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그 눈물엔 슬픔보다도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이젠 됐어. 그 사람도 행복하면 그걸로 됐지. 은주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병원 복도를 빠져나오자 밖에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쳤다. 노을빛이 창문에 부딪혀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 빛이 마치 누군가의 작별 인사처럼 따뜻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고 가로수 잎이 살짝 떨어졌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고마웠어요, 기석 씨.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어졌다. 버스가 도착했고 그녀는 조용히 올라탔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유리창 너머로 병원이 멀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긴 시간 끝에 진짜 이별을 배웠다. 며칠이 지나도 은주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병원 앞에서 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도 미련도 없었다. 그저 오래 묵은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만 남았다. 그날 밤 그녀는 서랍을 열었다. 안쪽 깊은 곳에 접혀 있던 서류 봉투 하나. 이혼 서류였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그녀는 조용히 펜을 들었다. 서류 뒷면의 빈 공간에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다. 그땐 미안했어요. 당신이 밥을 먹을 때 혼자 말없이 TV만 보던 내 모습이 이제야 얼마나 외로웠을지 알겠어요. 그래도 그 시절에 저는 당신에게 사랑받았다고 믿어요. 그 기억 덕분에 오늘도 이렇게 버텨요. 글씨가 조금 번졌다. 은주는 손가락으로 그 번진 잉크를 살짝 눌렀다. 마음속의 응어리도 함께 눌러지는 듯했다. 그녀는 봉투를 접어 조심스레 주소를 적었다. 서울시동 기석씨 앞으로. 우표를 붙이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출근길에 그의 아파트 앞을 지나갔다. 익숙한 건물, 낯선 현관문. 그녀는 잠시 서서 숨을 고르고 편지를 우편함에 넣었다. 찰칵 작은 금속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마치 마음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잘 지내요, 기석 씨.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햇살이 얼굴을 비췄다. 그 빛 속에서 눈가가 살짝 젖었다. 며칠 뒤 기석은 퇴근 후 우편함을 열었다. 낯익은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은주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글씨만으로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그는 봉투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다. 조심스레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냈다. 글자를 따라가며 읽는 동안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마지막 문장에 다다랐을 때 그는 한참을 멈췄다. 그 시절에 저는 당신에게 사랑받았다고 믿어요. 그는 눈을 감았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감정이었다. 그는 천천히 편지를 접어 책 속에 끼워 넣었다. 창문을 열자 가을바람이 살짝 불어왔다. 커튼이 흔들리고 빛이 방 안을 채웠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나도 미안했어, 은주야. 그 말이 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흘러갔다. 그날 밤 은주는 같은 시간 다른 곳에서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서로 다른 공간, 같은 시간.
이제 그들은 진짜로 안녕이었다. 눈을 감은 은주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졌다.